지금까지 총 15편에 걸쳐 디시즈드 시리즈를 소개해드렸는데요. 오늘은 전 세계인들의 심금을 울리며 화려하게 결말을 맺은 디시즈드의 마지막 이야기가 펼쳐집니다. 특히 오늘 영상은 좀비 바이러스가 해결되고 태초의 신이었던 에레보스와 히어로들의 마지막 전투가 이어지는데요. 이 안에는 배트맨의 진정한 의미와 희생정신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더욱 재미있게 감상할 수 있을 것 같네요.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슈퍼맨의 아들 존 켄트는 좀비 다크사이드와 싸우다가 브레이니악과 사이보그가 사라지자 갑자기 전장을 이탈하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다크사이드와 치열하게 싸우고 있던 히어로들은 포기하지 말고 싸우라며 그를 애타게 부르는데요. 놀랍게도 초인적인 시각과 청각을 가지고 있던 존 켄트는 지구 2를 조준하고 있는 이동식 최첨단 위성인 워워드를 포착하고 그곳으로 빠르게 날아가고 있는 중이었죠. 만약 이대로 워워드의 공격이 퍼부어진다면 지구 2는 흔적도 없이 사라질 것이 뻔했기 때문에 존 켄트는 할 수 없이 자신의 몸으로 파괴 광선을 막으며 천천히 전진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워워드를 저지한 존 켄트는 그대로 추락했고 그렇게 스펙터와 존 켄트를 잃은 히어로 군단은 최악의 위기에 처해지는데요. 그 순간 사이보그에 의해 복원된 크립토닌 1000명이 일제히 날아오릅니다. 사실 크립토인들은 클라크 켄트와 존 켄트처럼 하나하나가 슈퍼맨의 힘을 지니고 있는 초인적인 존재였고 그들의 등장은 고전하고 있던 히어로들에게 최고의 지원군이었죠. 그리고 한없이 추락하고 있던 존 켄트는 자신의 아버지인 클라크 켄트가 무사히 구했고 잠시 자리를 비웠던 스펙터까지 돌아오면서 힘겨운 싸움을 하고 있던 히어로들은 마침내 숨통이 트입니다. 게다가 스펙터가 지구에서 좀비 치료제를 가져오면서 좀비가 된 사람들이 하나둘씩 치료되는데요. 특히 그 중에서 배트맨은 치료가 완료되자마자 분노의 화신이 되어 좀비들을 처리하지 않고 사람들을 도운 알프레드에게 진심을 다해 감사를 표하죠. 그러자 스펙터는 아주 현명한 배트맨으로 성장한 데미안 웨인을 흐뭇하게 바라봤고 원더우먼은 데미안 웨인이 돌아온 것을 진심으로 기뻐합니다. 그리고 스펙터가 되면서 인간의 감정이 대부분 사라져버린 알프레드는 자신의 연인 레슬리 톰킨스 박사에게 자초지종을 설명하고 그녀에게 사랑하는 모든 사람들을 구했음을 마음으로 전하죠. 그렇게 사랑하는 사람들을 모두 구한 히어로들은 좀비 바이러스 사태를 일으킨 다크사이드를 원래대로 되돌리기 위해 힘을 합쳤고 마침 그 근처에서 서성이고 있던 로보에게 좀비 치료제를 맡기는데요. 애초에 터프하고 정신 나간 것으로 유명한 로보는 황당하게도 좀비 치료제를 든 손을 그대로 다크사이드 입에 쳐박아 버리죠. 그리고 로보의 손이 처참하게 잘리면서 비로소 다크사이드는 아주 오래간만에 정신을 차렸고 스펙터에게 그동안 자신이 에레보스의 하수인이 되어 우주를 파괴했다는 사실을 전해 듣고 크게 분노합니다. 또한 스펙터는 클라크 켄트의 동정심이 아니었다면 애초에 싹을 잘라버렸을 다크사이드가 히어로팀에 합류하는 모습을 보면서 그의 분노는 이때부터 이 모든 일을 조종한 에레보스에게 향하죠. 한편 지구 2에서는 빅 바르다와 미스터 미라클이 자신의 아들 제이콥의 귀환을 진심으로 기뻐하며 그동안 나누지 못한 감동의 재회를 합니다. 그리고 슈퍼걸은 자신의 부모님들인 조엘과 알루라를 만나 행복한 시간을 나누는데요. 사실 그녀의 입장에선 크립톤 행성이 멸망하면서 함께 죽임을 당한 부모님들의 등장이 믿기지 않았기 때문에 인사가 끝나자마자 어떻게 크립톤 행성을 탈출했냐고 물어봤고 그녀의 부모님들은 크립톤 행성의 도시 칸도르가 브레이니악에게 수집되면서 지금까지 잡혀 있었지만 다행히 브레이니악의 기술을 흡수한 사이보그 덕분에 살아날 수 있었다며 그녀의 궁금증을 풀어주죠. 그렇게 인사가 끝난 그들은 같은 크립토닌이자 사촌인 클라크 켄트와 그의 아들 존 켄트와 차례대로 인사를 나눴고 지금까지 크립톤 행성의 마지막 생존자로 살아왔던 클라크 켄트는 아주 오래간만에 환한 웃음을 짓습니다. 하지만 좀비 바이러스 사태는 전 우주를 죽음으로 몰아넣으며 수많은 인간과 신들의 목숨을 가져갔고 그들을 기억하고 있던 사람들은 슬픔에 잠긴 채 그들의 마지막을 배웅해주죠. 죽음의 화신 블랙 레이서를 찾아온 데미안 웨인은 말합니다. 지금까지 아버지와 형제들은 모든 생명을 존중하라고 가르쳤지만 현재 자신은 배트맨이고 로빈이 되기 전까진 암살자였다고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는 어렸을 때부터 약점을 찾는 일에 능숙했고 그 경험을 바탕으로 지금까지 에레보스와 싸울 방법을 생각해봤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에레보스는 태초의 신이자 어둠의 의인과 어둠의 화신이기 때문에 그를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오로지 빛뿐이라는 결론에 도달했고 자신의 방법이 맞다는 것을 확인하기 위해 그를 찾아왔다고 말이죠. 그렇게 블랙 레이서에게 도움을 요청한 데미안 웨인은 곧바로 브레이니악의 우주선에 있는 사이보그를 찾아갑니다. 그리고 데미안 웨인을 맞이한 사이보그는 브레이니악의 수집품으로 전락한 수많은 문명들을 다시 부활시킬 수 있다는 기대감에 들떠 있었는데요.
데미안 웨이는 블랙 레이서를 통해 좀비 바이러스의 근원이자 어둠의 신 에레보스를 이길 수 있는 방법을 드디어 찾아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해답은 사이보그 안에 있다면서 그에게도 도움을 요청하죠. 그렇게 계획을 세운 그들은 악당과 히어로들을 한자리에 모으고 드디어 에레보스와 싸울 방법을 찾아냈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에레보스는 우주 밖 림보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그에게 도달하려면 둠튜브를 통과해야 한다고 말하는데요. 문제는 그들이 통과해야 하는 둠튜브는 오직 죽은 자들만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 지금도 고민하고 있다고 말하죠. 그러나 내일쯤이면 충분히 둠튜브를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낼 수 있다며 그들은 자신감을 표합니다. 그리고 사이보그와 데미안 웨이는 에레보스를 끝장낼 수 있는 무기를 만들었지만 그것을 실현시키기 위해선 에레보스 안으로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에레보스의 시선을 끌면서 그의 단단한 외피를 뚫어줄 팀이 필요하다고 말하는데요. 가뜩이나 에레보스에게 감정이 좋지 않았던 다크사이드는 다크사이드가 직접 에레보스와 싸울 것이다 라는 말로 자신의 강력한 의지를 내비치죠. 그러자 그린랜턴 가이 가드너는 자신을 3인칭으로 표현하는 다크사이드를 비웃었고 그 말에 분노한 다크사이드는 오메가 빔을 난사하며 가이 가드너를 몰아세웁니다. 하지만 싸움이 커지는 것을 원하지 않았던 두 명의 슈퍼맨은 급히 다크사이드를 말리며 싸움을 진정시키는데요. 그 순간 전쟁의 신 아레스는 그 누구도 에레보스에게 승리를 거둘 수 없으며 이 모든 계획은 결국 자살과 같다면서 그들의 계획을 전면으로 부정하죠. 그리고 원더우먼이 전쟁의 신이 이렇게 겁쟁이인지 몰랐다고 도발하면서 또다시 원더우먼과 아레스의 말싸움이 시작되는데요. 어차피 우주를 지키고 살아남기 위해선 에레보스와 싸울 수밖에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던 아레스는 결국 에레보스와의 싸움을 받아들였고 그렇게 회의는 마무리되죠. 회의가 끝나자 원더우먼은 데미안 웨인에게 전쟁의 신을 이 계획에 포함시킨 것을 잘했다고 칭찬합니다. 그러자 데미안 웨이는 내일은 어려운 전투가 될 것이고 실패할 때를 대비해 병력을 남겨두어야 된다고 말하는데요. 원더우먼은 우리에게는 그린랜턴 군단과 1000명의 크립토닌들이 있기 때문에 그 문제는 자연히 해결될 거라며 데미안 웨인을 안심시키죠. 하지만 데미안 웨이는 크립토닌들은 어제까지 갇혀 있었기 때문에 전투 경험이 없다는 것을 지적하며 그녀에게 직접 그들을 훈련시키고 이끌어달라는 부탁을 했고 원더우먼은 같이 전투를 하지 못하는 것을 못내 아쉬워하며 말합니다. 도대체 에레보스를 이길 수 있는 무기가 뭐냐고 말이죠. 그러자 데미안 웨이는 그녀에게 정확한 해답을 주지 않은 채 지구 일을 부탁했고 대답을 듣지 못한 그녀는 애써 불안함을 감추며 진심으로 그를 걱정해줍니다. 한편 존 켄트는 좀비에서 다시 인간으로 돌아온 데미안 웨인을 반갑게 맞이하며 그에게 18번째 생일 선물을 건네는데요. 그 안에는 빛을 상징하는 하얀색 슈트가 들어있었고 존 켄트는 어둠을 상징하는 배트맨에게 이 옷은 어울리지 않을 것 같다며 너스레를 떨죠. 그러자 데미안 웨이는 감사의 선물을 받아들며 말합니다. 분명히 내일 우리는 승리를 거둘 거라고 말이죠. 그리고 존 켄트 역시 내일의 승리를 장담하며 친구와 든든한 우정을 과시하죠. 다음날 이동식 최첨단 위성인 워워드에 모인 히어로들은 사이보그가 만든 장치에 들어가 있었는데요. 사이보그는 둠튜브에 들어가기 위해서 잠시 심장을 멈추겠지만 워워드가 무사히 통과한다면 분명히 다시 심장이 뛸 거라며 자신감을 표합니다. 그리고 얼마 후 사이보그가 만든 장치를 통해 거짓 죽음을 만들어낸 그들은 무사히 에레보스가 있는 림보에 도착하는데요. 거대한 크기를 가지고 있는 에레보스는 모든 걸 압도하며 당당하게 서 있었고 그것을 본 아레스는 절대로 그를 이길 수 없다며 부정적인 말을 쏟아냅니다. 그러자 블랙 레이서는 우리는 신들과 용감한 히어로들이 함께하고 있으며 그들은 분명히 이 전투에서 승리할 것이라며 용기를 불어넣었고 때마침 도착한 히어로들은 에레보스를 공격하기 시작하죠. 먼저 아폴로화를 든 그린 에로우의 공격을 시작으로 블랙 레이서와 샤잠, 그린랜턴, 슈퍼맨의 히트비전, 다크사이드의 오메가빔이 에레보스의 한 곳을 집중적으로 공격하는데요. 그곳에 로보의 공격이 바로 이어지면서 에레보스 몸에 조금씩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고 히어로들이 내부를 넓히면서 워워드가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 생겨납니다. 그리고 마침내 워워드가 에레보스 내부에 들어가자 그 안에 타고 있던 사이보그는 자신이 준비했던 무기가 없음을 깨닫고 당황해하는데요. 데미안 웨이는 에레보스를 이기기 위해선 그와 정반대되는 생명방정식이 필요했고 그것을 얻기 위해 사이보그에게 생명방정식을 추출하도록 시켰다고 털어놓습니다. 그리고 사이보그 안에 있는 생명방정식을 지우고 오로지 자신의 몸에만 심어놓았다고 말하죠. 또한 에레보스를 죽이기 위해선 그의 내부에서 생명방정식을 폭파시켜야 된다는 결론에 도달했고 그것을 위해 자신을 희생시키기로 결정했다고 말하는데요. 그 말을 들은 사이보그는 제발 이것 말고 다른 방법이 있을 거라며 열심히 데미안을 설득해보지만 데미안은 이것 말고는 그 어떤 방법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미 에레보스 내부에서 연쇄 반응이 시작되었다는 말까지 하자 사이보그는 다급하게 시간이 얼마나 남았냐고 물어보는데요. 데미안은 단 3분밖에 남지 않았다고 말하며 미리 심어놓은 프로그램을 이용해 사이보그를 밖으로 내보내죠. 그렇게 사이보그가 밖으로 나오자 히어로들은 데미안 웨인은 왜 나오지 않냐며 의문을 제기하는데요. 사이보그는 데미안 웨인이 자신의 몸속에서 생명 방정식을 가져갔고 그것을 내부에서 활성화시켰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현재 데미안 웨인의 생명 방정식과 에리보스의 반생명 방정식이 충돌하면서 3분 안에 거대한 빅뱅이 일어날 것이라며 빠르게 이곳을 탈출해야 된다고 말하죠. 그러자 히어로들은 다급하게 데미안과 대화를 시도해보지만 이미 때가 늦었다는 것을 깨닫고 그들은 마지막 작별 인사를 나눴고 아레스는 분노한 에레보스에 의해 비참한 죽음을 맞이합니다. 그렇게 히어로들이 림보를 떠나자 다급해진 에레보스는 데미안 웨인과 대화를 시도하며 모두가 살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는데요. 데미안 웨인은 당신은 내 아버지와 형제들을 데리고 갔으며 내 친구들과 우주의 많은 것들을 가져갔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덕분에 난 매우 화가 났고 그로 인해 더 이상 협상은 없다면서 그와 함께 죽는 것을 선택하죠. 한편 존 켄트가 아직 림보를 떠나지 못하고 데미안 웨인을 걱정하자 슈퍼맨은 이제 떠나야 할 때라며 아들을 설득하는데요. 그 순간 스펙터가 나타나 마지막으로 데미안을 보게 해주겠다며 그와 함께 에레보스 내부로 들어가죠. 물론 폭발이 일어나기 전에 존 켄트를 꺼내주겠다고 약속은 했지만 그들이 걱정된 클라크 켄트는 자리를 떠나지 못했고 안으로 들어간 스펙터는 알프레드의 모습으로 데미안과 마지막 인사를 나눕니다. 그리고 존 켄트는 널 절대로 혼자 보내지 않을 거라며 데미안 곁에 앉는데요. 데미안 웨인이 내가 미리 말했다면 넌 절대로 허락하지 않았을 거라며 자조 섞인 말을 하자 존 켄트는 당신은 위대한 배트맨이기 때문에 분명히 그 선택을 존중해줬을 거라며 그의 마지막을 배려해주죠. 그리고 데미안은 친구에게 감사하다는 말과 함께 에레보스와 함께 소멸되었고 스펙터는 약속대로 존 켄트와 함께 빠르게 그곳을 벗어납니다. 그렇게 지구 위로 돌아온 히어로들은 지구에 있는 히어로들에게 데미안의 희생으로 모든 생명이 구해졌음을 전해줬고 그들은 데미안의 희생을 슬퍼하며 상처뿐인 승리를 자축하죠. 한편 데미안의 죽음을 끝으로 모든 아들을 잃어버린 알프레드는 데미안이 걸어온 길을 회상하며 그의 죽음을 추모합니다. 암살자로 길러진 그는 어렸을 때부터 비록 죽이는 법을 배워왔지만 그것을 통해 그는 싸워왔고 마침내 모든 생명을 구했다고 말이죠. 그리고 스펙터가 된 알프레드는 가끔 차가운 행성을 걸으며 생각합니다. 부모가 자식을 위해 얼마나 많은 것을 희생할 수 있는지 몰랐지만 자신의 아들들을 통해 자신이 무엇을 할 수 있으며 그들이 얼마나 그리운지를 알게 되었다고 말이죠. 그렇게 알프레드는 수많은 별들을 하염없이 바라보며 배트맨이자 자신의 아들들이 살았던 이 모든 우주를 지키겠다고 또다시 다짐하죠. 그동안 길고 길었던 DCGD 이벤트는 이렇게 막을 내렸습니다. 다크사이드에 의해 촉발된 좀비 바이러스는 전 우주를 죽음으로 몰아넣었고 그로 인해 수많은 생명과 행성이 소멸되었습니다. 그리고 악당과 히어로들은 우주를 지키기 위해 지금까지 치열하게 싸워왔고 마지막 배트맨이었던 데미안 웨인의 희생으로 진정한 평화를 되찾았는데요. 이 이벤트는 짜임새 있는 스토리와 화려한 그림체뿐만 아니라 마지막까지도 훌륭한 최고의 이벤트가 아닌가 싶습니다. 아무튼 다음 시간에는 DCGD와 같이 더욱 재미있고 알찬 내용으로 찾아뵐 것을 약속드리며 지금까지 히파라치였습니다.